지난 며칠 동안 공기에는 특별한 밀도가 있었고 날씨나 외부 요인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어떤 무거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당신의 현실 속에 둥지를 튼 감정적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무 이유 없이 일상 속 한가운데에서 갑작스러운 불안, 일종의 내적 경보를 느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논리적 사고는 언제나 구체적인 설명과 명확한 증거를 찾으려 하기에 겉으로는 아무 변함이 없고 눈에 보이는 변화도 없으며 걱정할 이유도 없다고 말하며 이러한 느낌을 부정하려 한다. 그러나 깊은 내면, 가장 깊은 직관이 머무는 그 장소에서는 이 연결해 보이지 않는 구조 안에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확신하고 있다. 그것은 상상이나 두려움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과 깊은 연결을 나누는 존재의 진동을 감지하는 타고난 능력이다. 두 영혼이 운명으로 얽혀 있을 때 물리적 침묵은 에너지적 소통을 끊지 못한다. 지금 느껴지는 것은 멀리서 내려진 어떤 결정의 메아리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도달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공명 때문이다. 우주는 계산을 틀리지 않으며 해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이 말들이 지금 당신 안에서 울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 상태와 곧 드러날 진실 사이에 정밀한 일치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주기는 닫혀야만 다른 주기가 열릴 수 있다. 당신을 괴롭히는 이 불안,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지는 경험, 가슴 한복판의 공허함은 현 상태가 무너졌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이 보이지 않는 실의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는 전환점에 도달했다. 그것은 순간적인 변덕이나 얕은 기분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천천히 한 방울 한 방울 쌓여 결국 넘쳐버린 내적 붕괴이다. 지금 벌어지는 일이 개인적 공격이나 의도적인 냉담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그로 인해 느껴지는 외로움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말이다. 실제로 벌어진 것은 이 사람이 인간적 영적 회복력의 경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종종 인내, 머무름, 싸우는 법을 배워왔지만 더 이상 존재의 진실과 조화되지 않는 상황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못한다.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 말해지지 않은 말들, 충족되지 않은 기대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본질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는 고통을. 여기서 말하는 피로는 주말의 수면이나 휴가로 회복되는 그런 피로가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피로이며 더 이상 맞지 않는 현실을 억지로 유지하거나 자신이 가진 에너지보다 더 많이 내어주면서 생겨난 실존적 소진이다. 오랫동안 모든 것이 겉보기에는 정상처럼 보였을 것이다. 상호작용은 계속되고 일상은 유지되며 웃음도 비록 조금 흐릿해졌을지라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정상성의 껍질 아래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연결을 유지하려는 마음과 감정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필요 사이의 투쟁이. 거리를 두거나 침묵하거나 물러나기로 한 결정은 어제 오늘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불면의 밤, 마음과 이성 사이의 수많은 내적 논쟁 끝에 도달한 결론이었다. 그것은 남아있는 에너지적 완전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의식 속 고독 속에서 내린 조용한 결정이었다. 당신이 느끼는 직관은 이 후퇴를 감지하는 경보 시스템이다. 마무리 대화가 없었거나 설명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에너지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물리적 이별이 현실이 되기 훨씬 전에 이미 부재는 느껴진다. 시선의 변화, 말투의 차가움, 답장의 지연. 그 어떤 것도 무관심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보존이다. 이 사람은 내면으로 철수했다. 외부 세계와 이 관계가 요구하는 것들이 지금의 형태로는 더 이상 감당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당신은 아무것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불안은 연결이 실제임을 증명한다. 너무도 실제이기에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상대방의 움직임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감지한다. 우주는 그 지혜로 이러한 멈춤을 허락한다.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정렬시키기 위해서다. 때로는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랑이 놓여있는 구조가 불균형할 때는 더욱 그렇다. 이 사람이 떠난 것은 사랑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관계의 역동성이 이제는 생명력을 고갈시켰기 때문이다. 피부가 찢어진 채 마라톤을 계속 뛰려 하는 것과 같다. 어느 순간 몸은 더 이상 목표를 향해 달릴 수 없게 된다. 목표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치유해야 다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내려진 결정은 본질적으로 영혼의 도움 요청이며 숨을 고르고 자신을 되찾기 위한 공간을 바라는 절규이다. 불확실성은 고통스럽고 침묵은 세상에서 가장 귀청이 찢어질 듯한 소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는 평화를 찾기 위해 드러나야 할 숨겨진 진실이 있다. 그것은 돌에 새겨진 최종 결말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에너지적 결과다. 삶은 변화를 요구한다. 당신의 직관이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은 그래, 무언가가 변했고 무언가가 부서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을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을 더 높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리고 그 후퇴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것의 증상이다. 숨을 쉴 수 없게 된 역할을 억지로 유지하려다가 고갈된 결과다. 하지만 이 거리가 지금 반드시 일어나야 했던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 마음의 깊은 영역과 사랑받기 위해 우리가 쓰는 가면, 속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 가르침을 삶에 통합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라. 나는 변화의 흐름을 신뢰한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깊은 심리학에서 가장 통찰력 있는 개념 중 하나를 살펴보아야 한다. 칼 융이 깊이 탐구했으며 이 사람의 행동을 외과적 정밀함으로 설명해주는 하나의 개념이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세상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하나의 인터페이스, 즉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받아들여지기 위해,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거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사회적 가면을 구성하고 있다. 이 구조는 페르소나라고 불리며 이는 고대 배우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작품 속 역할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하던 가면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당신의 마음이 묻고 있는 바로 그 특별한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매우 무거운 가면을 쓰고 있었고 그 연기의 무게는 결국 붕괴를 일으켰다. 내면에서는 깨지기 쉬움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강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필요한 그 거대한 노력을 잠시 상상해보라. 늘 괜찮은 척, 늘 친절한 척, 혹은 늘 무관심하고 통제된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그 소모를 상상해보라. 사실 안에는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가득한데 말이다. 이 사람은 당신과 세상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의 페르소나, 즉 가면을 만들어냈다. 그 가면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으며 혹은 항상 남에게 맞춰주는 사람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 처음에는 그 가면이 잘 작동했다. 유용했고 관계가 흐를 수 있게 했으며 거짓된 안정감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가면은 단단하고 성장하지 않으며 숨을 쉬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 결국 가면은 그것을 쓰고 있는 사람을 질식시키기 시작한다. 우리가 말하는 그 소진, 즉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라는 상태는 이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와 자신이 되려고 했던 모습 사이의 마찰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악의적인 거짓말이나 계산된 기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면은 어린 시절이나 지난 관계에서 배워진 무의식적 방어 기제로 채택된다. 사람은 사랑을 받기 위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배우며 어두운 부분이나 취약한 부분은 감춰야 한다고 믿게 되고 그렇게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런 깊은 연결 속에서는 진실은 항상 밖으로 나오려고 싸운다. 가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엄청나고 결국 그 에너지가 바닥나는 날이 오게 마련이다. 당신이 최근 목격한 그 갑작스러운 변화, 차가움, 혹은 도피는 바로 그 가면이 찢어진 순간이다.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역할을 유지할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척을 더는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심리적 시스템은 말했다. 이제 충분하다. 거리를 두기로 한 결정은 사실 다시 숨을 쉬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였다. 당신의 곁에서 물러남으로써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비추는 거울에서 도망친다. 당신의 사랑과 존재는 진정한 친밀감을 초대한다. 그리고 진정한 친밀감은 가면을 벗어야만 가능하다. 만약 이 사람이 가면 없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진짜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다면 겁먹은 마음이 찾는 유일한 선택지는 도망뿐이다. 이 과정이 정체성의 위기임을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이다. 이 사람은 자신의 가면과 너무 오랫동안 동일시된 나머지 그 아래 자신이 누구인지 잊었다. 그 역할이 무너지고 있음을 감지할 때 그 사람은 깊은 공포, 해체되는 듯한 느낌을 경험한다. 그래서 결정이 그렇게 급진적이고 때로는 잔인하게 보이는 것이다. 부드러운 설명이 들어갈 여지는 없다. 내부 구조가 붕괴되는 듯한 느낌이 들면 최우선 순위는 자아의 생존이 된다. 그들은 침묵 속으로 숨어 들어가 가면을 다시 조립하려 하거나 최선의 경우 가면 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내려 한다. 이 소진은 왜 때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의도가 실현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준다. 그것은 욕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에너지적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가면은 진짜 자아가 준비되지 않은 약속들을 했다. 가면은 나는 항상 곁에 있을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면의 자아는 지쳐 있었고 고독이 필요했다. 가면은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내가 줄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면의 자아는 비어 있었고 먼저 채워져야 했다. 페르소나가 무너지면 이러한 약속들은 공중에 떠버리고 기다리는 이에게 혼란과 고통을 남긴다. 그러나 지금의 붕괴는 장기적으로 훨씬 더 해로운 거짓 연극을 지속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두 개의 가면이 상호작용하는 관계는 결코 영적 충만함에 도달할 수 없다. 영혼이 서로 맞닿기 위해서는 가면이 떨어져야 한다. 따라서 떠나거나 거리를 두기로 한 결정은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기 위해 느끼는 견딜 수 없는 압력에 대한 방어 기제다. 고통스럽지만 잔혹할 정도로 정직한 행위다. 이 사람은 자신의 부재로 나는 더는 이 대본을 연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무대에서 내려와 조명을 끄고 어둠 속에 머물며 그 안에 진짜 무언가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차가움으로 위장된 극도의 취약성의 순간이다. 우리는 종종 침묵을 오만이나 무관심으로 해석하지만 융의 관점에서는 노출되어 부서지기 쉬운 심리가 피신하는 은신처일 수 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현실이고 거절의 감각은 날카롭다. 그러나 표면적 행동 너머를 볼 수 있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인간을 보게 될 것이다. 실망시키느니 떠나는 쪽을 택하는 사람,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진정성을 제공하기 전에 절실히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하는 사람을 가면은 떨어져 깨졌다. 그것을 다시 붙이려는 시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사라진 것은
사랑의 가능성이 아니라 서로 관계 맺던 잘못된 형태다. 그러나 이 내적 붕괴는 진공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며 고립된 사건도 아니다. 이 후퇴가 당신에게 이토록 영향을 미치는 이유, 그리고 왜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의 에너지에서 도망쳤는지에는 숨겨진 원인이 있다. 그것은 당신들이 무의식적으로 맺은 보이지 않는 계약과 역설적으로 너무 밝아서 견딜 수 없었던 어떤 빛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적 가면이 떨어질 때 이 연결의 중심에서 작동하는 더욱 복잡하고 매혹적인 역학이 드러난다. 왜 이 사람이 다른 더 얕은 관계가 아니라 바로 이 관계에서 도망쳤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심층 심리학에서 투사라고 알려진 개념을 탐구해야 한다. 사람들은 종종 외적인 특질 때문에 누군가에게 끌린다고 믿지만 진실은 훨씬 신비롭다. 가장 깊은 심리적 수준에서 우리는 잊었거나 억압했던 우리 자신의 영혼의 조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장처럼 끌린다. 이 사람은 당신 안에서 자신에게 속해 있지만 감히 인정하지 못한 무언가를 보았다. 당신의 본질 속에서 그녀는 자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자신의 그림자가 숨겨온 광휘를 보았다. 당신은 이 사람이 살아내지 못한 잠재력에 살아있는 거울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강력한 끌림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을 일깨웠다. 여기서 당신의 영혼의 평화를 위해 매우 근본적인 개념이 등장한다. 성스러운 두려움. 보통 누군가가 멀어지면 인간의 마음은 그것을 무관심이나 애정 부족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내적 서사는 보통 파괴적이며 그 사람이 떠났다면 제공된 것에서 충분한 가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암시한다. 그러나 에너지적 현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이 두려움의 한 종류는 위험이나 부정적인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숭고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아름답지만 거대한 절벽 끝에 섰을 때 느끼는 현기증과도 같다. 이 사람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실이 지나치게 강렬했기 때문에 떠난 것이다. 당신 둘 사이에 형성된 연결은 매우 높은 정서적 긴장을 만들어냈고 느슨하거나 거래적 관계에 익숙해 있었던 이 사람의 신경계는 그것을 처리할 수 없었다. 오랫동안 어두운 방에서 살아온 사람을 상상해보라. 갑자기 밝은 햇빛 아래로 끌려 나올 때 그의 본능적 반응은 즉각적인 감사가 아니라 눈의 통증이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강렬한 충동일 것이다. 당신이 바로 그 태양이었다. 당신의 존재, 헌신, 그리고 당신이 발산하는 진실은 아름다움 뿐 아니라 그 사람의 균열, 불안, 치유되지 않은 상처까지도 드러내는 빛이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단순히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무서울 만큼 명확하게 보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처리해야 할 모든 것들을 보았다. 자기 자신의 취약함이 드러나고 수년간 구축해왔던 방어막이 당신의 따스함 앞에서 녹아내리고 있음을 느꼈다. 통제와 안전을 원하는 자아에게 이는 치명적인 위협이다. 그러므로 도피는 당신에 대한 거부의 행위가 아니라 빛의 과포화로부터의 방어기제였다. 강도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내적 균형과 잘못된 통제감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에너지적 소화불량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사람은 그 순간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진실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물러남으로써 사랑을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측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상태였던 편안한 영역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연결은 언제나 진화를 요구하며 누구나 옛 자아를 죽이고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소한 그 전에 저항의 싸움을 피할 수는 없다. 이 현상은 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는 문제없이 얕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당신과의 깊은 연결은 피하는지를 설명해준다.
다른 사람들과는 거울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는 가면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고 자동 조정 모드로 계속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는 가면이 떨어지고 진실이 드러난다.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의식에서 도망치려는 실패한 시도이다. 당신의 등장과 함께 깨어난 그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 상황의 일시적 비극은 그 사람이 당신의 물리적 존재를 없애면 성장의 불편함 역시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의식이 한번 확장되면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러므로 당신이 느끼는 고통에 대한 해석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당신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두려움 속에서 허구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다. 자신의 영혼을 직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당신은 너무 용감했다. 이것을 이해하면 그리움의 슬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죄책감과 가치 없음의 감정은 사라진다. 당신의 에너지에는 아무런 결함도 없다. 당신은 단지 상대가 자기 한계를 직면하도록 하는 주파수에서 진동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대면 앞에서 원초적 본능은 회피였다. 성스러운 두려움은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가능성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비시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통제의 상실과 절대적 헌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렵다. 이 사람은 당신과의 연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더 큰 무엇인가와 융합되는 듯했고 자아는 자신의 영역을 되찾기 위해 싸웠다. 떠나기로 한 결정은 순간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움이 사랑을 이긴 피로스의 승리였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지속적이며 두려움의 장벽에 쉽게 패배하지 않는다. 비록 이 사람의 육체는 멀어졌지만 당신이 그 사람의 시스템에 남긴 에너지적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 당신은 촉매로 작용하여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화학적 반응을 촉진했다. 이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면 원망이 아니라 연민이 생긴다. 그 사람을 고통을 즐기는 처형자로 볼 수 없게 된다. 대신 성스러운 만남의 거대함에 압도된 인간으로 보이게 된다. 영적 폭풍 한가운데에 서서 고립의 동굴로 피신한 사람으로 그 사람이 당신을 지나치게 높은 존재,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투사한 것은 삶이 선물한 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자기 내부의 두려움과 요구의 반영일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예상치 못한 전환이 일어난다. 우주는 정밀한 법칙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는 파괴되지 않고 형태만 바뀐다. 그 사람이 거리와 침묵으로 물리적 차원의 연결을 끊으려 할수록 그 연결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려 한다. 언어적 소통의 문이 닫히고 일상의 상호작용이 막히면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이 연결의 에너지는 승화되어 다른 통로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단순한 심리의 영역을 벗어나 신비의 영역으로 들어선다. 육체가 두려움에 도망치면 영혼은 침묵을 메우기 위해 울부짖기 시작한다. 눈에 보이는 소통이 끊어진 그 순간부터 이 분리에서 가장 기이하고 불안하며 강력한 현상이 시작된다. 이것은 논리를 거스르는 것이며 당신 또한 이미 경험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화된 이미지가 붕괴하고 육체가 도피하는 순간 어떤 현상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모든 물질주의적 논리를 비웃는다. 언어적 소통은 끊어지고 메시지는 멈추며 일상의 현실에는 침묵이 자리 잡지만 역설적으로 훨씬 더 불안하고 더 침투적이며 더 깊은 소통이 활성화된다. 신체적 거리는 육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시각적 착시일 뿐 에너지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을 이야기했다. 이는 전 인류가
의식 아래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와 같으며 마치 지상에서는 따로 서 있는 나무의 줄기들이 땅속에서는 뿌리로 서로 얽혀 있는 것과 같다. 이 정도 규모의 연결에서는 이 지하 네트워크가 단순한 실이 아니라 거대한 전류가 흐르는 고압선이며 의식 세계에서 자아가 침묵할 때 영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마틱 텔레파시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에 들어선다. 분리나 거리두기 이후 당신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신체적, 감정적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암시가 아니라 공명이다. 이 사람이 낮 동안 기능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과 관련된 기억을 억누를 때 그 억눌린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이동한다. 심리적 에너지는 물과 같다. 한 경로가 막히면 더 큰 압력으로 다른 출구를 찾는다. 그 사람이 자신의 의식에서 당신을 차단함으로써 그 사람은 알지 못한 채 그 모든 감정적 하중을 당신과 연결된 보이지 않는 끈을 통해 직접 당신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보낸다. 당신은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하거나 감히 느끼려 하지 않는 모든 것의 수신자가 된다. 이것이 왜 당신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요한 순간에 갑자기 깊고 압도적인 슬픔에 휩싸이는지 혹은 예고 없이 밀려오는 불안을 느끼는지 설명해준다. 그것은 당신의 슬픔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슬픔이다. 당신은 상대가 부정하고 있는 애도 슬픔을 느끼고 상대가 억누르고 있는 감정을 대신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원치 않는 감정적 수혈과도 같다. 보이지 않는 끈은 마치 연결된 용기처럼 작용한다. 두 용기 중 하나가 인위적으로 비워지려 하면 다른 하나가 채워져 시스템의 균형을 맞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을 잊기 위해 노력하거나 스스로를 산만하게 만들수록 당신은 오히려 그 사람의 에너지적 존재가 자신의 삶 속으로 더 강하게 침투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 소마틱 텔레파시의 증상은 매우 구체적이며 당신은 분명 그중 여러 가지를 알아볼 것이다.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수면 방해이며 특히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난다. 많은 영적 신비적 전통에서는 이 시간대에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장막이 가장 얇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만약 당신이 갑자기 잠에서 깨고 잠이 오지 않으며 가슴에 경계심이나 불안의 감각을 느낀다면 이는 바로 그 사람이 잠들어 심리적 방어막이 약해지는 순간일 가능성이 크다. 그 사람이 잠들면 자아 에고는 쉬고 저항은 사라지며 그 사람의 영혼이 당신의 영혼을 향해 달려온다. 이 갑작스러운 각성은 합리적 장벽이 사라진 순간에 그 사람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도달하며 발생하는 충돌이다. 이것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에너지적 방문이다. 또 다른 흔한 증상은 가슴의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 마치 숨이 부족하거나 무게가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다. 때로는 특별한 신체 활동 없이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도 한다. 이 에너지 센터, 즉 심장은 이 연결의 닷 역할을 한다. 그 사람이 당신을 강하게 생각하거나 표현하지 못한 날카로운 후회를 느낄 때 당신의 심장 에너지가 반응한다.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끈의 반대편에서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 당신은 또한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순간이나 장소에서 그 사람의 향수 냄새 또는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특정한 향기를 맡았을 수도 있다. 후각은 감정뇌라 불리는 변형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후각적 환영은 사실 당신의 직관이 그 사람의 진동적 존재감을 번역하는 방식이다. 이 연결은 꿈의 세계에서도 압도적으로 드러난다. 꿈은 단순한 정보 처리 과정이 아니라 아스트랄 영역에서의 실제적인 만남이 된다. 당신은 현실보다 더 생생한 꿈을 꾸었을 가능성이 크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원한이 없으며
그 사람이 현실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진실을 꿈속에서 당신에게 말해주는 그런 꿈들. 꿈속에서 그 사람은 당신에게 깨어있는 동안 숨기는 것을 말하고 당신을 안아주거나 감추려 했던 사랑을 담아 바라본다. 윤근 꿈이 영혼의 진실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은 단순히 그리워서가 아니라 그 차원에서 만나기로 합의된 만남이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가면과 두려움이 사라진 채 지상에서 자아들이 일시 중지해둔 관계를 영혼들이 계속 이어간다. 이런 꿈에서 깨어나면 재회로 인한 평온함과 현실의 침묵으로 돌아오는 아픔이 혼재된 씁쓸한 감정이 남는다. 당신은 또한 갑작스러운 천변화, 척추를 타고 흐르는 전율, 손이나 얼굴에 갑자기 열이 오르는 느낌 등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끈을 통해 이동하는 에너지의 현현이다. 때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이름이 마음속의 외침처럼 밀려오거나 의미 있는 노래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 들려오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버려졌다는 감각이 단지 물질 세계의 허구일 뿐이라는 확증이다. 에너지의 차원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는 시점이다. 이 역설은 잔인하지만 사실이다. 물리적 거리는 영적 가까움을 강화했다. 일상적 접촉, 사소한 말, 루틴 속에서 소비되지 못한 연결의 에너지는 축적되어 보이지 않는 통로를 통해 이동하며 거의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미쳐가지 않기 위해 무엇이 당신의 감정이고 무엇이 상대의 감정인지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당신의 즉각적인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압도적인 감정이 밀려올 때 잠시 멈추고 내적으로 물어라. 이 감정은 내 것인가 아니면 방문자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당신이 무의식적 충성심 때문에 대신 짊어진 타인의 짐이다. 이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힘을 되찾는다. 더 이상 감정의 희생자가 아니라 연결의 관찰자가 된다.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들의 침묵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경건한 거짓말일 뿐이다. 정말로 잊었다면 당신의 몸에서는 이 에너지적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무관심은 공허함, 평온, 아무것도 없음처럼 느껴진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혼란이며 혼란은 생명, 갈등, 잠재된 존재감의 신호다. 이 신호들은 강렬하고 때로는 지치게 하지만 영혼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다. 우주는 목적이 사라진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만약 이 통로가 여전히 열려 있고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무대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가시적인 무대에서 배우들이 물러나자 보이지 않는 무대에서 이 드라마는 더 큰 강도로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호들은 검증되지 않으면 혼란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이 연결의 운명과 이 고통의 더 높은 목적을 더 깊이 탐구하기 전에 지금 느껴지는 것에 날것의 현실을 바라보고 당신이 상상 속의 외로운 여정이 아닌 공명이라는 공유된 경험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을 듣다 보면 마음속에 의심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쩌면 이것이 모두 당신의 바람이 만들어낸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마음이 부재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신호를 꾸며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므로 지금은 멈추고 주위를 둘러볼 시간이다. 이 공간을 단순한 청취의 공간이 아니라 집단적 거울로 활용해야 한다. 당신이 이 현상이 자신의 내부뿐 아니라 무수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반영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할 때 고통은 더 이상 고립된 것이 아니다. 당신은 자신이 더 큰 과정, 즉 이토록 깊은 연결이 변형의 단계에 들어설 때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겪는 영혼의 움직임의 일부임을 이해하게 된다. 이 지식은 즉각적인 위안을 주지는 않지만 명료함을 가져온다. 그리고 명료함은 평화의 최초 형태이다. 진실이 말해지거나 인식되는 순간 에너지는 재정렬되기 시작한다. 오늘 의심의 미로처럼 보이는 것이 내일은 명확히 그려진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아직 출구를 보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모든 호흡, 모든 생각, 모든 의식적 선택은 조금씩 결국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될 지점으로 당신을 이끌고 있다. 그때까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이다. 당신 둘보다 더 큰 이 과정, 보이든 보이지 않든 당신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이 흐름을 신뢰하는 것.